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정말 수급의 변동성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개인은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쉽게도 CPI와 PPI라는 발표 경계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대 증시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대한전선과 삼성전자, HD 현대마린솔루션, SK하이닉스, 대원전선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비츠로테크와 제룡전기, 실리콘트와 폴라리스 오피스, JY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AI발 다양한 호재성 이슈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 가격의 상승, 이런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전력설비 테마, 끝날 줄 모르는 강세 흐름 어제도 보여줬는데요. 상한가 종목도 한 가지 나왔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다수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모든 전선 관련된 종목들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기 때문에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아쉽게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닝 쇼크 소식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신다면 금요일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쉽게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에 그래도 낙폭을 크게 줄여주면서 1%대의 하락 마감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78,4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에 다시 한번 안착을 했는데요.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2.17% 상승한 18만 3,8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7세대 HBM 양산을 1년 더 앞당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서 SK하이닉스가 최근 약해진 투심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 상장한 이후에 딱 하루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19만 3,4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요.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50위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일부터 15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위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시가총액 49위로 안착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실리콘2 1%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는 8%대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줬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4%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데 유의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AI발 좀 호재성 이슈들로 인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급등을 했었죠. 엔비디아발 수혜 그리고 애플량 수혜를 받아가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어제는 1%대 상승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선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신다면 모든 종목들이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AI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88조 규모의 AI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반도체 개발과 함께 26년 이후에는 자체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등에 세우는 방안도 전해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AI 수혜 소식을 전달을 했죠. 시리에 이제 음성 AI 기능 서비스를
넣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전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KBI 메탈이 새롭게 상한가 종목으로 포착이 됐었고요. 이 모든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 전환을 하면서 4%대 하락하며 7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닝 쇼크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 급락 장세를 펼치면서 13% 넘게 급락한 6만 1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20% 감소를 했고요. 이는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모두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7개의 증권사였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9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였다면 어제 목표가를 8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로 한 10%가량 낮추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고점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상태가 60%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0%가량 급락세를 펼쳐준 종목이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이렇게 어닝 쇼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신다면 하이스틸과 ICH 그리고 나노엔텍과 VT, 신스틸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은 코리아 FT, S&T에너지, 우리기술과 성문전자, LB 인베스트먼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바이든이 대중 관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모멘텀을 받아갔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하이스틸과 신스틸이 해당이 되는데 이 두 종목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며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VT가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 중에서는 코리아 FT가 어닝 쇼크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H와 나노엔텍이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재성 이슈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ICH 9.94% 상한가로 6,9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납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ICH는 전고체 배터리셀에 적용되는 탄성 시트 소재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다음 달에 세부 스펙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175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S&T 에너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은 무상증자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에 이제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물량이 1,300만 주 가량으로 매물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재지정되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이 이렇게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이스틸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신스틸도 8.86%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든이 대중관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철강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전지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2~3배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강세로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은 해당 테마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VT의 실적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K-뷰티의 위상이 정말 톡톡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1분기 대비 11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1분기 대비로 했을 때 3,780%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VT 거의 9%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준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그리고 물가 지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 가까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다우 산업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났고 밈주식이 급등하는 현상들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내일 석가탄신일로 인해서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암홀딩스, 인텔, 엔비디아에 의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이 함께 들려왔는데요. 먼저 ARM홀딩스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자사의 첫 인공지능 칩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암이 인공지능 칩 사업부를 설립하고 내년 봄에 시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가을부터는 계약 제조사를 통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에 의해서 관리가 되며 소프트뱅크가 초기 개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공지능 칩 사업이 가동되면 분사돼서 소프트뱅크 산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의 이런 칩 개발 소식에 7% 정도 암홀딩스 급등하는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로 인텔 역시나 2%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3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텔은 새로운 칩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아일랜드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텔과 아폴로는 독점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공장을 늘려가는 모습을 관측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0.5% 상승하면서 여전히 $900 선 잘 지지하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인공지능 최고 종목으로 픽하면서 엔비디아도 함께 강세 흐름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장 다시 한번 훈풍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돼서 양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좀 앞당기는 모습 속에서 2%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78,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이 납품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팩트체크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소식이 되겠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장 뉴욕 증시 상승에 의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반짝였습니다. 니오가 6% 급등했고요. 지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이라든지 전기차 종목들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중심에는 중국의 지리차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지컨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IPO에 성공한 전기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컨을 론칭한 뒤에 IPO까지 불과 37개월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지리차가 2010년 18억 달러를 들여서 볼보를 인수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지리차와 지리홀딩스 그룹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장 첫날에 이 지커의 주가가 주당 26달러로 개장을 했었고 주당 최고 29.36달러에 도달했다가 28.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29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의 전기차 가격이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이렇게 상장이 지속되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이 시장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더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은 물론이고 에코프로비엠, LNF 소재업체들까지 조금씩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일단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모습의 전기차 종목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살짝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지금 뉴욕 증시에서 오랜만에 밈 주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부각이 되는 것인데요. 기억하실까요? 팬데믹 당시에 게임스톱이 굉장히 주가가 질주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74% 급등한 30달러 선인데 무려 120달러까지 폭등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밈 주식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게임스탑 74% 급등했고요. AMC의 경우에도 78% 오름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밈 주식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개미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명했던 키스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년 만에 X에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키스질이 3년 만에 X 계정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곳에서는 별다른 문구 없이 게임을 하는 곳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이미지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게시가 된 지 13시간 만에 이 좋아요가 6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등 굉장히 큰 주목도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키스질은 2020년 로어링 키티라는 유튜브 채널로 활동을 했습니다. 레딧증권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게임스톡에 대한 주식 매수를 추천하게 되면서 개미의 난을 주도한 인물이 기도 했었는데요. 이 키스질은 게임스톱 기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공매도를 건 해치펀드를 겨냥해서 이 개인 투자자 군단의 매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쇼커버를 위해서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식이 급등하는 형상이 있었는데요. 결국 해치펀드 투자자들 실제로 손실을 좀 입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2021년 1월 정도에 게임스톱의 주가가 장중에 120달러 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열풍이 식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련해서 당시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K스톱 운동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한국판 이 게임스톱 운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투자자 2천여 명을 끌어모아서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액 1위였던 HLB 집중 매수에 나서는 등 시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HLB는 당시에 좀 엮였던 종목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HLB는 이 이틀 후에 있을 FDA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